원래는 그 다음번에 저희가 항상 인터뷰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냥 되게 자유롭게 서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냥 플로어에서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고 협회장님도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그동안 뭐가 제일 궁금하셨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 특히 국장님도 계시지만 젊은 집행위원으로 참여하셨던 분들, 이분들이 저에 대해서 제가 회장으로 막 이런 거 하자, 이런 행사 하자로 때로는 좀 제가 고집 피는 부분도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방향이나 뭐 이런 성격을 예를 들자면 경청 프로그램 같은 것도 제가 좀 약간 고집 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너무 일방통행이다라고 혹시 느끼지는 않으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사실 좀 궁금했었어요. 그런 얘기를 해주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요. 저는 좀 느낀 게 항상 궁금했던 건데, 이제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제가 네. 몇 년 하셨죠? 공무원으로는 한 3년 반 정도밖에 안 했었고요. 네. 오래 한 거는 근데 사실 공무원만 공직생활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공적인 어떤 말 그대로 사적인 활동이 아닌 거라고 한다면 네. 그런 직무 활동하는 건 공적인 공직에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거나 이제 사고하시는 걸 보면은 도저히 이게 어떻게 저분이 옛날에 공무원을 하셨을까? 그때도 저러셨을까? 그걸 참고 공무원 생활을 하셨던 건지, 아니면 그렇게 바뀌신 건지. 주제체 예를 들어서 좀 몇 번 되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저도 지금 한 공무원 생활 3년에서 4년 정도 됐는데 이만큼밖에 안 했는데도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조직의 논리나 그 공무원들이 하는 특유한 사고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습관이 된 것 같은데, 선생님은 전혀 정말 그런 게 너무 없으셔서 좀 깜짝깜짝 놀랐대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제가 적응을 잘 못했었던 공직생활에. 네. 사실 공무원 생활 그만두고 또 누가 나가라고 해서 그만뒀던 건 아니고,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종의 계약 관계에서 참여를 했던 거기도 합니다만, 근데 제가 조금 조직이나 이런 데에 적응을 못하는 측면이랄까요? 좀 자유롭게 생각한다 할까요? 그런 측면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공무원 생활에 제가 제일 적응을 못했던 거는 위계 질서 같은 걸 제일 좀 어려워했던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해진 이런 걸 정해진 방법, 정해진 논리, 기존에 해왔던 방식 이런 걸 조금 잘 적응을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창조적으로, 조금 더 개성 있게 이렇게 하는 거가 그런 점에 제가 조금 더 경쟁력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러게요. 네, 남들이 좀 엉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 필두고에서 이렇게 대가족에서 살았어요. 또 장남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나름대로는 책임감도 느끼고 일사불란한 조직 이런 거 참 좋아합니다. 우리 협회 회장으로 제일 고통스러웠던 거 겉으로 표현도 잘 못하긴 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뭔가 일사불란하게 따라와 주지 않는 거. 나 회장인데 어떤 테마를 정하거나 일 수행해가는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을 우리 젊은 집행부원들이 의견을 주시면 제가 때로는 그걸 제 의견을 좀 제 의견을 좀 수위를 낮춰서 여러분들 따라가야 하는 그런 역전된 어떤 모습들. 근데 물론 그런 과정에서 제가 또 많은 걸 배웠고요. 요새 젊은 분들은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관계들을 맺고 일을 풀어가는구나. 그런 점에서 저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제가 공직에 안 맞을 거라는 걸 일종의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속으로는 더 이렇게 일사불란 하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풀어가고 이런 걸 더 좋아하지도. 저는 군대에서 모범사관을 했어요. 제대할 때 군사령관이 타던 헬기를 타고 경기도 일대를 약 1시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기회까지 부여받을 정도로 저는 아주 모범사관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공직 생활을 잘 하실 거라는 전제를 두고 네. 이제 앞으로 향후 10년이 됐든 뭐 더 20년이 됐든 국가기록원장의 자리에 들어가신다면 이게 앞전에는 뭐 이제 뭐 안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국가기록원장 자리에 들어갔을 경우에 이렇게 좀 바꿔보고 싶다, 기록관리하는 분야에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바꾸시든가 아니면 조직 내부를 바꾸고 싶으신 것들이 있는지 네. 좀 말씀. 나중에 옛날에 어떤 분, 때 옛날에 박건홍 선생님 때 제가 네. 인터뷰하면서 만일에 우리 박건홍 교수께서 국가기록원장이 되신다면 이라고 제가 질문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우선 뭐 지금 현재 제 조건 뭐 위치랄까요? 이게 이제 국가기록원장 이런 거를 꿈꿀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국가기록원은 조금 더 전문적인 기관, 조금 더 독립적인 기관으로 이제 발전해 가야겠죠. 지금처럼 이제 행정의 논리에 행정 인사 체계 속에 국한되어 있는, 제한되어 있는 이런 성격으로부터 많이 벗어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뭐 기관장도 조금 더 전문가들에게 개방이 되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문 직종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 국가기록원뿐만 아니라 이제 지방자치단체들도 이제 연구기록물 관리기관이 만들어진다면, 그래서 서울 기록원, 서울시 기록원이 만들어진다면 국가기록원처럼 행정직, 행정의 어떤 인사 과정에서 이제 발탁되어지는 그런 인사가 아니라 우리 또 전문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더 열린 그런 조직으로 변모해 가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뭐 그러기 위해서는 뭐 전문성이라는 게 제일 중요할 거고, 또 그 조직을 끌어갈 수 있는 어떤 인격이라든지 인품이라든가 또 행정적인 정책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검증받은 분들이 이렇게 기관장을 맡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국가기록원 원장 이런 제안을 받지는 않을 것 같지만, 만약에 제안을 받는다면 일단 사양은 하겠습니다. 사양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그런 상황. 두 번 다 알아야 되겠지. 일단은 사용하시는 건 제가 일단은 선거 처리를 그렇죠. 한 10번쯤 사양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해야겠죠.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게요. 그냥 바람이라고 한다면 새로 누군가 이렇게 전문적인 훈련을 받으신, 업적을 쌓으신 분이 기관장이 되신다면 지금과는 더 열린, 그래서 민간과 공직과의 구분이 없는, 구분이 없다고는 좀 표현이 뭐 거칠겠습니다만, 더 많이 서로의 전문성에 서로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변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행정주의적인, 그래서 또 공무원이다라는 것만이 항상 앞서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국민들이 뭘 바라는지,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또 전문 조직으로서, 전문 기관으로서, 또 전문가들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원리에, 그 원칙에 충실한 그런 기관으로서 조직의 문화를 바꾸는데 우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당한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도 뭐 알고 계시지만 공무원에서는 공무원들은 기관장이 내부에서 공무원으로 오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국가기록원처럼요. 항상 이제 민간에서 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민간 전문가가 온다고 하는 거는 해당 분야의 교수님들이 오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항상 교수님들을 잘 관리합니다. 뭐 좋게 얘기하자면 관리하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자면 글쎄요, 뭐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뭐 이런 관계들도 잘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뭐 저는 아니겠지만 우리 기록학계의 교수님들이 그런 꿈, 그런 목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갖고 또 경력 관리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기대이기도 합니다. 제가 질문 청탁을 받았어요 방금. 네. 그 뭐 현재 학계의 상황이 뭐 어떻게 보면은 조금 평온하진 않다고 볼 수 있죠. 네. 이런 상황에서 기록학계에 바라는 점이 이제 협회장님 개인으로서나 아직 그 협회장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학계 전체요? 예, 학계 전체에 와우. 대해서 제가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뭐 개인적으로 갖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실제로 뭐 전국의 대학원 과정이 뭐 20몇 개의 대학원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 또 1년에 뭐 몇백 명씩 교육원까지 포함하잖아요. 몇백 명씩 이제 자격을 갖춘 분들이 저기에 배출이 되고 또 취업도 되고 하고 현장으로 들어가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스스로 조금 뭐랄까 우리의 퀄리티를 좀 더 많이 높여가야겠다고 하는 그런 과제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대학원들이 있지만 뭐랄까요 그 전담 교수가 제대로 배치되어 있는 곳도 많지 않고요. 또 뭐 심지어 뭐 석사, 박사, 그 대학원생들을 위한 연구 공간이 별도로 주어져 있는데도 뭐 사실 뭐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학문적인 어떤 몰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느냐,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 우리가 이제 박사로 배출된 분도 전국적으로 한 10분 넘어가지 않나요? 이분들도 사실은 어디 전문 연구자로 교수로 채용이 돼야 할 텐데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에 봤을 때는요. 그래서 우리 학계의 수준도 좀 더 많이 높여야겠다.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지금 그동안 우리가 우리 학계랑 기록학하고 계신 선생님들과 뭔가 학회 모임과 어긋장 놓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의제로 잘 꺼내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우리 스스로도 이제 연구 분야나 교육 분야가 더 수준 높게 올라가야겠다고 하는 과제가 틀림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조금 더 그러니까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실제로 뭐 제가 이제 기록학계의 기록관리 이쪽 분야에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받았던 과제 중에 하나가 우리 기록관리 법을 만드는 거였고요. 제정할 때죠. 그리고 또 그 경험을 가지고 나와서 강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과연 우리나라 기록관리의 제도,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가져온 건가? 뭐 이런 데 대해서 좀 냉정한 평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좀 그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분석을 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도 좀 바꿀 부분이 좀 크게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뭐 우리 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협회가 출범하게 될 때 이 전문요원 채용제도, 자격제도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구심점도 마련이 되고 하면서 우리 협회가 출범을 했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 협회를 만들었던 그 초기의 분들하고 생각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교육원 과정을 만들고 1년짜리 교육원 과정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결사반대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저희가 운동도 하고 모이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뭐 여러분들 혹시 이 중에 기억하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은 뭐 물론 바람직한 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그동안 어렵게 대학원 과정을 뭐 어떻게 보면 균질한 수준으로 진행을 시켜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어도 석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분들로 하게 되니까 이제 전문가, 전문성 이런 이야기들을 해왔는데
근데 이걸 이제 학부 이하 학부 정도 수준을 이제 낮춘다고 하는 건 이제 전문성이라고 하는 걸 포기하는 부분이니까요. 기본적으로 저도 반대를 했지만 그러나 당시 이제 정부가 이 강행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는 조금 뭐랄까 절충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좋다. 교육원 과정 이렇게 사고가 났네요. 듣기 싫다는 표현 같은. 절충한다. 계속할까요? 국가가 뭐 그런 규제 개혁의 명분 또는 일자리 창출의 명분 이런 명분으로 예를 들어서 대학원 이상이라고 하는 그 자격 요건을 일정한 교육을 받은 교육원 졸업생 이상으로 이렇게 낮춘다고 할 때 그걸 받아들이자. 대신에 우리 제도 안에 이런 건 정규직으로서의 기록연구직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한 기록관의 한 기관의 한 명이라고 해석되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복수의 개념으로 다시 좀 바꿔서 서로 절충하는 빅딜을 하는 방식을 좀 취하자. 잘못하면 이제 그때 이미 뭐 많이 그 비정규직이 확산되기 이미 시작한 상태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정규직으로서 기록연구사들을 채용하고 또 지금처럼 한 명 뽑으면 되는 것 같은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지 이렇게 악용되지 않도록 좀 제도를 좀 더 많이 바꾸자라고 하는 게 제 의견이었었는데요. 뭐 그때 상황에서는 뭐 받아들이기 좀 어려웠던 제안 같습니다만, 뭐 지금 좀 돌아놓고 보면 앞으로 이제 기록 전문가들 특히 공공 분야에 활동하고 계신 분들에게 지금 현재까지 남겨져 있는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문 요원 제도 같은 것도 조금 더 다른 틀, 뭐 예를 들자면 각 기관이 한 명씩 알아서 채용하거나 뭐 비정규직을 채용하거나 인사권을 이렇게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끔 운영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전체적으로 채용해서 그 풀을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게 한다든가 좀 다양한 틀을 좀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좀 재검토할 시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어쩌다 이렇게 흘러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우리 제도의 문제나 우리가 하는 일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근본적으로 다시 재설계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좀 진행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질문이 뭐였어요? 학계에 바라는 점. 학계에 바라는 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리고 뭐 우리 젊은 분들한테는 아까도 처럼 말씀드렸는데요. 너무 혼자 그리고 또 기록 관리 업무 또 기타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죠. 지금 직장에서 부여된 업무 여기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입증해내려고 하는 학문적으로 분석해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기관지를 만들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학회지에다가 글 싣는 거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거기다 싣는 거는 앞으로 이제 교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전문 연구자들이 주로 하시게 될 거니까 우리 기관지에다가 글도 좀 많이 싣고 또 자기 얘기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움츠려들지 말고 털어놓는 이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잘 못하겠네. 포장해서 얘기하려고 힘드네요. 편집이 가능하니까. 근데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자면 제가 알록달록 좌담회도 해봤고 그죠? 무슨 정책 토론회 뭐 이런 것도 좀 해봤고 경청도 해봤고 뭐 했는데요. 우리 바닥 분들이 저도 오늘 좀 느끼셨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선생님들도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강연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말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토론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주거니 받거니 이러면서 재밌게 밀도 있게 이렇게 토론도 잘 못하는 것 같고 또 기관지 원고들을 이렇게 검토하다 보면 좀 글 쓰는 것도 조금 더 훈련이 세련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좀 많이 남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그 생각 이런 거를 글이나 말로 더 이렇게 정리해서 정제된 표현으로 할 수 있는 노력들이 우리 내부에서 더 많이 있어야겠다. 물론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뭐 그건 핑계가 될 수 아직까지는 될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또 책임을 져야겠죠. 그런 부분에 더
특별한 노력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질문을 조금 디테일하게 좀 쪼개볼게요. 이 학계에 바라는 점을요. 그 학계에 바라는 거 외에 플러스 네. 이렇게 변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개인사 많이 물어보던데 저희가 원래 좀 오늘은 이제 오픈 시켜서 저희라고 묻지 마세요. 인터뷰를 따로 안 한 이유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편하게 하고 싶다라는 거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공부도 이제 논문 주제 못 잡아서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은 어쩌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도 모르겠는데 기록학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게 학문이냐 이런 질문도 사실 듣잖아요. 이게 뭐 기술적인, 기능적인 영역이니까 이게 순수한 학문이라고 보기 좀 어렵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죠. 그리고 사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저도 역사학을 하다가 이쪽으로 어떻게 흘러 들어온 케이스지만 또 우리 선생님들 중에도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그러시죠. 뭐 순수하게 기록학을 전공하셔서 기록학으로 박사가 되고 기록학으로 논문 써서 기록학으로 교수 되시고 이런 분들보다는 사실은 문헌정보학을 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역사학을 하셨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교수 활동을 하시면서 저희를 학문적으로 이끌어 주시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학문적으로 과연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우리 기록학이라고 하는 걸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세우고 있느냐? 학문적인 후속 세대들이 해야 할 일이 더 많은데 여러분은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좀 질문이 있고요. 그렇게 커 나가기 위해서 기회가 주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기록학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좀 여러 학문들 영역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아카이브스를 만들자라고 하더라도 뭐 내용적인 뿐만 아니라 건물을 짓더라도 아카이브스 건물 다른 일반적인 도서관이나 박물관, 미술관과 다를 수밖에 없는 아카이브스에 맞는 건물은 어떻게 지을 거냐. 그렇죠. 사실 그래서 외국에 보면 이런 기록학의 영역에 뭐 건축 분야라든가 환경 분야라든가 재질, 그러니까 우리 종이라든가 이런 매체들에 대한 연구 분야, 또 기록의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는 분야, 뭐 이런 영역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공부하고 계신 분들도 조금 뭐랄까요,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자신들의 문제의식을 잘 이렇게 다듬어서 조금 흥미로운 주제로 이렇게 좀 과감하게 나아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이런 표현들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기록 사회학이라든가 뭐 기록학 꼭 그렇게 하지 말고 또 관리 방법론 뭐 이런 쪽으로 너무 가지 마시고 뭐 요즘 세월호 같은 경우 이번에 있었던 국민들의 다양한 이런 국가적인 재난을 봤을 때 국민들이 어떤 식의 감정을 갖느냐,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관 같은 게 새롭게 대두하게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뽑아서 연구할 수 있는 기록 사회학이라든가 뭐 기록 여성학이어도 될 거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제 통일 외교 뭐 이런 쪽에도 특별한 우리의 뭐랄까요, 국가적인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기록과 이 통일 문제, 외교 문제 이런 것들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조금 뭐랄까 새로운 영역에 도전해보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개념 아니겠습니까? 개념. 첫 번째로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가야죠. 그래서 새로운 학문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에 있었던 이야기를 뒤집어 보려고 하는 기존에 있었던 논리, 기존에 있었던 개념들을 뭐랄까요,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비판적으로 재해석하려고 하는 노력들. 뭐 이런 좀 도전적인 어떤 자세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기록학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데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될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였어? 질문이? 아니요. 너 점점 더 이상합니다. 기록학 전반의 문제 이런 얘기했잖아. 학계에 바라는 점에서 학계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학계라는 바운더리를 다시 또 좁혀서 질문을 드려야 될지 부담이 계속 가실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질문자가 된 것 같은데 맞잖아요. 질문을 더 나가서 아니, 질문을 더 해주셔도 돼요. 궁금한 거 자연스럽게 힘들어.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닌 쉬운 거부터 어디 사세요도 되고요. 지금 몇 가지 안 했어요. 국가기록원장이 된다면 맞죠? 그 다음에 앞에 국가기록원이 안 될까라고 대답을 이찬 선생 했던 게 그 너 뭐였지? 공직생활에 공직생활 공무원스럽지 않다. 그거 학계 말하는 점? 저희 왜 프로그램 명칭 같은 거 정할 때 네. 알록달록 좌담회 이런 아이디어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말이 그 말이야. 늘상 궁금했어요. 기록인 수다방 이런. 조기 수다방은 제가 그건 근데 연기 약간 연기. 연기 오빠랑 통하시는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엔 연기 네이밍이. 수다는 연기 수다는 제가 좀 그래도 고루하지 않나. 젊은 분이 이렇게 획기적으로 내놓는 의견이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름 지은 게 많아요. 이 바닥에서 요즘은 기록학 예비학교, 그때 그래서 아키비스트 그때 아키비스트를 꿈꾸는가 이런 거 제가 오. 내걸은 슬로건이죠. 또 뭐가 있었지? 뭐 아무튼 그때 이름 뭐 일기 집행 때는 왜 성큼성큼 뭐 이런 뭐 그런 단어를 썼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주로 이렇게 이름을 걸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때로는 유치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머릿속에 이미지화 되어지는 측면도 강하고 그렇죠. 좀 감성에 좀 호소하는 그런 측면도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그 이름 짓는 거가 제가 특별히 잘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도 이제 옛날에 논문 쓰고 학위 논문들 이런 거 쓸 때 지도교수한테 항상 혼났어요. 목차를 좀 섹시하게 못 만든다. 논문의 제목부터가 재미가 없다. 읽고 싶지가 않다. 너무 고지식하다 이거죠. 뭐뭐에 대한 연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제목부터 또는 목차부터 뭔가 읽고 싶은 또 그리고 그런 문제의식이 아주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걸로 잘 이렇게 두드러지게 할 필요가 있다. 뭐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은 이런 정도에 불과한데요. 여러분들이 좀 젊은 사고로 또 환경에 맞게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을 많이 붙여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건 좀 각별히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장 마음에 드시는 네이밍. 사실 알록달록 좌담회 해가 줄이면 알딸회잖아요. 알딸딸해지기도 하고. 알록달록이라는 건 서로 다른 이질적인 어떤 것들이 잘 조화롭게 잘 만나고 있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다르지만 또 서로 다르기 때문에 편하기도 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조화가 잘 이루어지기도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모임이었으면 우리 협회의 모임이었으면 참 뭐 그런 생각을 좀 강하게 가졌었는데 처음에 같이 하시던 그 패널들이 따지고 보면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진행하다 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알록달록한 게 아니라 다 프로딩딩한 낙엽 색깔 별로 재미는 없었는데 그래요. 저는 지금도 서로 간에 이게 뭐 갈등하는 그런 개성들이 아니라 서로를 부추겨주고 서로에게 조화가 되어주는 그런 개성, 서로 다른 색깔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모여졌으면 우리 협회 내에서 이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 2년 동안에 협회장인과 동시에 집행부의 생활을 하셨잖아요. 네.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 단위, 그러니까 사업 단위를 떠나서 그냥 개인적으로의 가장 큰 득과 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실이 더 듣고 싶어요. 근데 사실 좀 힘들었어요. 그 제가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인선을 못한 그 조직을 제대로 못 꾸린 점이 많았어요. 사무처장님 같은 경우 제가 못 모셨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익국 같은 거 사실은 권익국에다가 조금 더 우리가 자신에게 붙으면 조사국 같은 것도 좀 만들고 또 몇 번 지적도 받았지만 논평단 이런 것도 좀 그래서 우리
기록관리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 사회적인 이슈들을 예를 들어서 꾸준히 우리 나름대로의 발언을 하는 이런 조직적인 활동 이런 것들도 계속 해보고 싶었는데 실제로 제가 아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도 않았고 또 조금 우리 협회의 구성을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그러니까 오늘 모여계신 이 집행부원들 이게 답니다. 저희들 우리 실질적으로 소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좀 약간 편중된 민간이나 이렇게 편중된 분들도 그런 감도 없잖아 있죠. 그래서 공공 분야 분들에 계신 분들하고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제가 아쉬운 점이기도 하고 일기 집행부 때에 비해서 우리가 잘 풀어가지 못한 측면이 크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저도 회장인데 그쪽에도 회장인데 실무적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전화도 제가 돌려야 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이메일을 직접 뿌려야 되는 경우도 많았고 제가 직접 섭외해야 되는 경우도 많았고 교정도 봐야 되고 뭐 쫓아가야 되는 일도 많고 저도 사실은 조그맣진 않죠. 사립대학의 일개 그 직원에 불과한데 근무 시간들이 있고 그런데요. 그 시간들을 쪼개가면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그 애로사항도 많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다행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적은 인원이지만 우리 집행부원들이 많이 이제 의견과 이런 걸 많이 이제 모아서 그나마 이 어려운 일들을 많이 풀어왔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속해 있는 조직 연세대학교 박물관의 관장님 이하 거기 다른 직원들이 저를 많이 지지해주고 편의를 봐주고 배려해주고 해서 협회를 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재미없는 대답이었죠? 그리고 저희 안 식구도 많이 도움을 주고 사모님이 싫어하지 않으셨는지. 와이프가 좀 싫어했죠.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좀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안사람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절대 연임 같은 건 없다. 이제 아이가 이제 고2, 고3 올라가는데 애 태우고 학원 야구 뺑뺑이 돌고 그래야 되는데 뭐 하는 짓이냐. 절대 회장을 안 만든다. 이런 약속까지도 이건 편집해도 좋습니다. 사실은 그런 일이 있어요. 얻은 것도 많죠. 제 주제에 언제 이런 걸 해보겠습니까? 그리고 또 경쟁자 없이 단독 출마해서 진출했으니까. 네, 말씀 그렇게 하셔도 사실 여기 뭐 국장님들도 계시고 하는데 이 협회에서 일하는 게 이제 회장님 특히 그러신데 뭐 개인의 희생을 너무 저는 강요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 좀 전에 이제 집에서 어떻게 하시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도 사실 좀 그러니까 뭐 모르는 이제 기록학을 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뭐 그게 뭐냐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같은 기록인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좀 뭐 비판 아닌 비난 이런 경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이렇게 서운하거나 속상했어요. 그런 게 속상합니다 사실. 그렇죠. 뭐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속상.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속상하다라고만 얘기하면 또 오해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서운함, 뭐 속상함, 뭐 이런 건 사실이고요. 와서 네가 하지 이런 마음으로 앞에 안 걸린 경우도 있고 뭐 그렇죠. 인간이니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뭐 가진 거라고 이제 자존심밖에 없는 사람이고 또 아까 말했지만 일정한 열등감도 갖고 이 바닥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게 조금 제 마음을 건드리고 있는 거 건드려 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게 저한테 또 동기 유발도 되죠. 뭐까지 또 보면 좋아. 뭐, 그래 더 멋있는 거 보여주지. 뭐 조금만 더 신경 쓸게. 뭐 이런 생각도 하죠. 그래서 이러자면 지난번 전진대회 요번에 있었던 전진대회 같은 경우 좀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좀 쓴소리 이런 거 좀 많이 듣겠다. 정말 쓴소리들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칭찬도 좀 주셨지만 말씀 한자락한자락이 참 가슴에 이렇게 후벼파는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근데 뭐 객관적인 사실들이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걸 통해서 또 과제가 명확해진 측면도 있고 그래서 꽤 잘 됐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귀가 얇고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속상했다가도 좋은 말씀이다라고 해서 제 의견으로 또 냉큼 수용하기도 하고 하죠. 뭐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이제 협회 활동하시는 특히 집행부를 3기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많은 회원들 또 그들이 당면하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이야기 들어주고 다 대꾸해주고 다 뭔가 풀어주고 그런 것도 쉽지 않겠죠. 그러면서 적잖이 이제 원망도 듣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맷집도 좀 키우셔야 될지 모르겠고요. 그러나 이렇게 하다못해 비판도 해주고 새로운 대안도 얘기해주고 이런 관계가 훨씬 더 좋은 거죠. 긴장감을 가질 수 있고 뭐 우선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문할 내용이 있어요. 네. 또 혹시 있으신가? 저는 한 가지만 더 하려고 했는데 밖에서 해주셔도 되는데 저희가 제가 진행하는 거 아닌데 그걸 따로 앉은 것 같은데. 이쪽 먼저 가보게요. 그러니까 제가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궁금한 거 서로 이야기하는 자리를 좀 포메이션을 바꿔봤어요. 막 8번째 영상은. 그래서 계신 분들이 한마디씩 해주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자기 위치에서 뭐 원영쌤 현장에 있으니까 나는 이런 게 좀 궁금했던 거나 뭐 불만도 얘기해도 돼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서운하다고 하시면 불만 얘기를 아니 정말 아니 그 아까 제가 질문한 거 한번 듣고 싶어요. 어떤 부분에 우리 집행위원들이셨으니까요. 실제로 협회가 집행부가 뭔가 의사결정을 하고 어떤 행사를 치르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자기가 불만이었다 할까 가장 성과가 없었다 할까 아니면 제일 불안했다 할까 뭐 그런 게 어떤 게 있었을지 좀 그런 것도 궁금해요 사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땠는지. 저는 소통국장님도 일들이 만만치 않았잖아요. 제가 내리는 어떤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 중에 제일 하기 싫었던 거 이런 것 좀. 하기 싫었다기보단 가장 좀 부담스러워. 네, 부담스러웠던 거는 기대치가 너무 높으셨다고 해야 되나? 가장 큰 예는 아키비스트 캠프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뻔히 올 것 같은 그 수를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한계치라는 숫자가 있었던 거죠. 근데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해도 이 숫자를 넘기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협회장님이 막 저희 집행부 회의 때 막 200명, 300명 데려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은데 그게 제 생각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숙박 예약이라든지 무슨 예약들을 그렇게 더 큰 숫자로 하라고 하시니까 그런 게 좀 부담이 됐었어요. 근데 사실 좀 생각을 캠프 끝나고 고쳐먹었던 게 저는 50명을 예상했었거든요. 근데 거의 2배 또 훨씬 더 넘는 사람들이 오는 걸 보면서 아무리 현실적인 조건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내 기준치를 거기에 맞추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명, 300명이라는 숫자를 말했기 때문에 그 기대치에 있는 절반 가까이가 오지 않았을까? 네. 만약에 제가 50명을 기준치로 생각하고 했다면 30명이 왔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웠지만 네, 끝나고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언니가 순간에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미 기록학으로 자격을 갖춰서 전문요원 자격을 갖춰서 배출된 인원이 이제 한 1,300명, 1,400명 이렇게 되잖아요. 또 공공 분야에 공무원으로 들어가 계신 분이 한 600명이나 돼요. 그런데 50명, 또 우리 협회 회원도 한 600명 가까이 되고요. 무슨 행사들, 물론 특히 아키비스트 캠프 같은 건 더 각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인원이 적게 모이면 자존심이 상해요. 엊그저께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행사도 뭐 거기 오신 분들이 다 우리 회원들은 아니지만 그 자리는 갑자기 만들어진 자리가 알고 있는데 한 200명 가까이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좀 웃기잖아요. 웃기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우리 회원들한테 좀 협회원들 또는 뭐 협회원이 아니신 분들이 아직 회원이 안 되신 분들에 대한 마음까지 그냥 다 얘기하자면 사실 좀 심하다 싶어요. 회원들 가입하셔야죠. 그래서 졸업한 1,300명 중에 적어도 한 70%는 우리 회원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 1,000명 정도는 빨리 협회원 가입시켜야 될 것 같고 또 이런 전국적인 행사를 하겠다. 1년에 한 번 어떻게 보면 1박 2일로 하는 이런 행사, 연례 행사를 할 때는 적어도 한 200명, 600명은 오는 걸가 올 수 있는 그런 오도록 하는 어떤 그런 조직이 좀 돼야지 우리가 우리 전문가들을 대변하는 조직이 되기도 하고 뭔가 진짜 불이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맞서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우리 사무직도 이렇게 해보면 이런 회원들 관리 같은 게 굉장히 어려워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 때 단체 사진 찍으면 사진까지 찍었는데 자기 얼굴은 안 나오기 공개되지 않게 해달라. 그런 분들도 계시는 모양이에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회원으로 가입하셨지만 자기가 회원이라는 게 어떤 리스트라든가 회원 수첩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자기 이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달라든가 뭐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우리가 무슨 진짜 어디 정당 조직도 아니고 공무원 노조도 아니고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조직도 아닌데 너무 우리가 걱정이 많은 거 아닌가. 좀 우리 스스로 좀 당당해지고 우리가 하는 활동을 좀 규모 있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더 앞서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최근에 아마 그 협회 회원 정회원들께는 회원 카드 같은 거를 좀 새로 작성해달라고 이메일이 갔을 거예요. 이번 특히 선거 때문에 선거인 명부를 좀 명확하게 선거권을 갖고 계신 분들을 명확하게 좀 하기 위한 거기도 하고 달력이나 기관지 이런 게 이제 배달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배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메일로 우선 지금 이렇게 안내를 보내드렸는데 한 절반가량은 지금 이메일이 도착 안 열어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락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아마 여태까지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할 때 이거 와서 참여하라라고 하는 게 제 생각엔 전달이 잘 안 됐을 가능성도 높다.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저희 집행부도 앞으로 맡으신 집행부도 좀 각별하게 이제 회원들과 연락이 잘 될 수 있는 뭐랄까 그 통로를 빨리 다시 정비하는 게 필요하겠고 회원들께서도 좀 자발적으로 자신의 뭐가 바뀌었다든가 신분이 바뀌었다든가 연락처가 바뀌었다든가 이런 경우에 좀 많이 이제 자발적으로 협회에다가 알려주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앞으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50명, 60명 이런 걸 목표로 하는 행사는 웬만하면 하지 말고 아니 하지 말고가 아니라 이게 참 모순적인 얘기인데요. 우리 특히 교육국장님, 소통국장님께는 몇 가지 제가 요구를 드린 게 있어요. 매주 공부 모임이 우리 협회 명의로 있도록 해달라. 뭐 제도에 대해서 연구를 하건 뭐 아주 실무적인 분류체계 개발 관련해서 세미나 모임이 됐건 뭐 이론적이든 실무적인 이야기가 됐던 아니면 뭐 논문을 같이 읽는 모임이 됐던 시험 공부를 같이 하는 모임이 됐던 아무튼 협회의 이름을 걸고 매주 한두 개씩은 모임이 열려지게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 와서 듣고 꾸준히 듣고 자기 참여하고 자기 의견도 내고 또 관심 있는 경우는 안 오고 이게 이제 서울에서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좀 활성화되고 이런 소규모의 의미 있는 모임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든 좀 마련해달라는 요청도 좀 드렸고요. 또 협회 명의의 이런 연례 행사 같은 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200명, 300명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 왜 우리가 잘 안 됐었나를 좀 한번 비판적으로 제가 좀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성대학교 박지원 박지원 교수님 오셨죠? 오셨는데 안녕하세요. 네. 리더입니다. 열심히 들으러 왔습니다. 다 끝났는데. 끝나면 어떡하나 했는데 10분이라도 들어서 선생님 혹시 저희 협회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바라시는 점 혹시 있으신지?
글쎄요, 저 이렇게 늦게 왔지만 한 15분 정도 앉아서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바라는 건 없고요. 아, 못합니다. 네. 네. 박재영 교수님도 제가 섭외해서 가입하신 분입니다. 어, 박재영 선생님은 저기 교육원 출신이시기도 하고요. 저 연세대학교의 기록보존소라는 게 있을 때 같이 일도 하셨었고요. 또 원래 이제 물론하고 쭉 가셨었고, 그래서 아주 신진 연구자가 되셔서 지금 대학원 같은 그 지도 교수고 학과 주임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어쩌면 다음 회장을 노리실지도 모르고 속내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폐비 납부하고요, 내년에도. 네. 거기서 도와드릴 일이 있어요. 네. 그래서 또 여러분들 한번 저 냉정히 지난 2년 동안 몇 명이나 가입시켰나 각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10명 가까이 됩니다. 정말로 10명이 넘을지도 몰라요. 학생회원까지 합니다. 최근에 최재희 교수님 또 누가 있었지? 윤은하 선생님도 내가 꼬시지 않았을까요? 아니, 꼬시다가 아니, 아니요? 그 전에 그 전에 제가 원래 저 우리 집행부에 초빙하려고 하면서 박지용 선생님 또 있는데 최근에 군사님 오은정 선생님도 정말 10명이 넘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번 집행부 때는 실패했지만 내년 집행부를 위해서 회원 배가 분법. 사실 우리가 잘 번역을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약간 제가 회장이다 보니까 좀 쪽팔렸었던 것 같아요. 야, 내가 회장인데 좀 도와라. 뭐 이렇게 이야기가 마치 개인의 친분 때문에 좀 도와줘. 뭐 이러면서 하라는 것 같아서 차마 말을 못했던 부분이 좀 많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왜 사람들이 못 들으십니까? 왜 이러지? 아니 우리가 500명 정회원 그걸 목표로 공약사항처럼 표방했었는데 지금 한 350명? 예, 한대 네, 330명? 한번 정리해서 400명 가까이 줄어서 그런 정도가 달성은 못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상이요. 여기 두 가지를 좀 보려고 그러는데 두 개가 좀 상반된 내용이에요. 앞에 거는 이제 저 경청 1회 때 박헌영 선생님이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부드럽게 표현하시면서 나쁘게 말씀하셨던 현장 연구자들, 현장 연문 요원들 너네가 잘못하는 게 무엇인가 협회장님이 보셨을 때의 그 생각이 어떠신지. 또 하나는 이제 마무리하는 것, 앞으로의 거치 부분이죠. 이제 협회장을 그만두시고 내가 이제 전임 협회장이 되었으니까 난 앞으로 수석 회원이 되는 거 아니야? 협회에 어떻게 뭐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은 무슨 조언을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은 좀 간략히 해주시면. 뭐 아무튼 지금 현장에 가 계신 분들 사실은 저는 잘못하고 있다라기보다는 아직 젊어서 그렇다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해가면서 갖게 되는 문제의식이랄까요? 꿈이랄까? 이런 것들이 더 많을 거다. 스스로 찾아지는 역할들이 더 많을 거다라고 오히려 기대를 합니다. 다만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좀 질에 요청 권한다면 지금 당장에 하고 있는 일에 너무 매몰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좀 글쎄요, 제가 그런 모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야심도 가져줬으면 좋겠다. 기왕에 협회에 계신 회원들이라면 언젠가는 국가기록원 원장까지 그런 이제 길이 다르니까 꿈꾸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협회장은 꼭 하겠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임 이거를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도 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내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더 많은 인격의 문제나 능력의 문제나 이런 것들 갖춰가야겠다. 내공을 쌓아가야겠다. 이런 각오까지 포함해서 이런 야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게 또 하나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제 거취를 질문하셨는데요. 뭐 저야 뭐 그러게요. 앞으로 10년까지는 현직에 있지는 않겠죠. 한 8년쯤 지나면 저도 지금 대학에 있는 거기서는 지금 퇴학했죠. 은퇴하고 나서도 뭘 할 거냐? 뭐 몇 가지 생각이 있어요. 뭐, 다른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록 관리를 통해서 배운 것도 가지고 계속 먹고 살 수 있는 몇 가지 아이템을 개발하고 있기도 해요.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 뭐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너무 동떨어진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기록 관리와 관련된 일을 꾸준히 관심 있고 또 허락하는 만큼의 참가, 노력, 또 참여 이런 것도 해야겠지만 사실은 요즘에 갖고 있는 고민은 사실은 환경 쪽에 좀 외람된 얘기지만 뭐 그런 얘기 생각은 예전부터 젊어서부터 사실 했었는데 선뜻 그런 데 참여해서 활동을 하거나 관심 있게 지켜보거나 그런 기회는 없었어요. 스스로 만들지 못했었는데 조금씩 제가 시간을 더 할애를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의 환경을 또 우리 살 때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살 이 지구의 환경을 좀 더 맑게 건강하게 다시 회복시키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 노력해보고 있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와 관련해서는 뭐 회장으로서는 이제 임기가 끝나겠지만 아까 우스갯처럼 얘기한 것처럼 수석 회원으로서 회의 충실하게 내고요. 회장 때 이렇게 썼던 돈만큼 계속 기부할 능력은 없겠지만 조금씩 다른 분들과 조금 더 애정을 갖고 우리 재정 타개 하는 데에도 조그만 뭐랄까 힘이라도 좀 보태고 싶습니다. 됐나요? 박수 끝내. 저희 노래로 정리할 거야? 아니요. 구호로 정리.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안 하더라고. 그래서 아키비스트 캠프 때도 제가 맨날 노래 좀 하자. 음악이 없다. 캠프스. 음주가하게. 저 그게 싫었어요. 막 구호로 정리하고 막 노래로 정리하고 이런 세대다 보니까 그런 저희 그래서 노래가 없어가지고요. 무슨 선물 같은데요? 이야 이거 뭡니까?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거 만들어서까지. 핸드메이드. 이거 케이크 같은데요? 케이크. 그게 아니에요? 빨리 수여드려. 근데 이게 우리 경청 프로그램 나가면 안 되잖아. 이건 아까 경청 선생님 이거는 한도 안 되는데. 자르겠습니다. 그냥 회장님만 줬다고.